현재 한국 영화, K-팝 등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건 비단 연예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건설 등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한국의 농업마저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겪으며 세계는 식량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농업 기술이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식량은 꼭 필요하기에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륙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사하라 사막은 250만 년 동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 죽음의 땅으로도 불렸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손이 닿자 생명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아프리카의 북부에 위치한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반도의 10배 정도로 이 넓은 땅 밑에는 산유와 천연가스가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강대국인 알제리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량이죠.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국토의 70%가 사하라 사막인데다 경작이 가능한 땅은 3.4%에 불과해 식량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큰 숙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역사적, 민족적 요인과 더불어 제일 큰 환경적인 문제가 알제리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농사는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1년 중 비가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알제리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후가 불안정해지면서 우기에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정도로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자그마한 마찰에도 쉽게 불이 날 정도로 건조해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132년이라는 긴 시간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2년에 독립했고 독립 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한 농업 기반 붕괴로 점점 농업과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팔을 걷고 나선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준급의 농업기술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이 주목했던 것은 식량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돕는 사업이었습니다. 한국도 한때에는 분쟁을 겪으며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했을 뿐 아니라 한국이 극복했던 노하우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려 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주목했던 것은 알제리의 감자였는데요. 알제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주식으로 먹는 감자의 경우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제리의 씨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나 차지해 벌어들인 모든 돈을 식량을 구매하는 데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씨감자를 수입하지 못하거나 애써 수입해온 씨감자가 재배에 실패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큰 타격이 있었기에 이를 한국이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감자를 쌀이 부족하고 가난했던 시기엔 밥 대신 먹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자가 구황작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씨감자를 수입하고 기술 지원을 받아서 재배해야 했을 정도로 감자 재배에 취약했지만 현재에는 각고의 노력으로 한국만의 고유 기술을 보유했음은 물론 감자의 품종들도 다양하게 육성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고유 기술을 알제리에 지원해주기로 결정하고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8억 규모의 씨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실험기자재를 알제리에 제공했을 뿐 아니라 감자 전문가 11명을 알제리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사하라 사막에 도착하자 역시 척박한 땅 때문에 씨감자를 생산하기에 어렵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알제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 기술력을 동원해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한국을 반겨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처음에는 한국을 보는 시선이 탐탁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을 당시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 후 지하자원이 많은 것이 알려지자 진정한 도움이 아닌 지하자원에 눈독을 들이며 손 내미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발견되자 알제리에게는 한국도 비슷해 보였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씨감자 생산을 위해 한국에서 공수해온 자재들이 통관이 되지 않거나 통관이 되더라도 도난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알제리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과 군인의 경호를 받으며 움직여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연구원들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열정으로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던 사하라 땅을 푸른 빛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자의 경우 병이 없는 감자를 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씨감자의 경우
과거 수많은 나라들은 조직 배양묘를 이용해 상토나 흙에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죠. 한국은 이와 달리 땅이 아닌 깨끗한 물에서 재배하는 수경재배 방법을 이용해 병균이 없는 씨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해냈는데요. 애초에 알제리의 수질 환경으로는 수경재배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농촌진흥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지대에 근접한 씨감자 생산단지의 수질을 분석하고 물질을 투입해 수경재배가 가능하도록 양액 조성까지 해버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결국 현재에 알맞는 감자 재배 최적 환경을 만들어내고만 것입니다. 한국이 최초로 개발하고 실용화시킨 무병묘를 이용한 수경재배는 알제리뿐 아니라 현재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거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술력이 취약했던 한국은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씨감자 생산 기술을 받아 생산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들에게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결국 알제리에서는 바이러스가 없는 씨감자를 이용해 다소하기 가능해졌는데요. 기존에 10개밖에 달리지 않았던 감자를 30개씩이나 달리게 만들며 생산량을 3배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1.5배에서 2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유럽에서 21만 톤이나 수입하던 씨감자의 양도 줄였습니다. 무려 31만 톤을 해결하며 알제리에 가져다준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에 딸기 재배 시설을 세워 딸기 품종을 자라게 만들고 현재 부산물을 최대로 활용해 알제리 배양토를 개발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알제리 배양토의 경우에는 수입 상토 대비 70%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지켜본 알제리 사람들의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과거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알제리가 지금은 먼저 나서서 사업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도 하고 토지나 인력도 확보한 후에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알제리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한 몫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씨감자 재배 기술이 아프리카의 사막 기후에서도 성공한 것을 보자 아프리카뿐 아니라 파라과이, 남미 지역에서도 사업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알제리는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오던 원조와는 달리 재배 기술을 알려주며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한국에게 그 어떤 원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요. 농업 대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는 300~400년의 감자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품종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6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감자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농업의 기술이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으로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197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서 현재는 백색혁명으로 불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을 통해 1년 내내 농업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위의 씨감자 생산기술 보유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수많은 경험을 여러 나라들과 나누며 식량 문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급변하면서 식량이 곧 안보가 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점차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K농업이라고까지 불리며 한국의 농업은 점차 글로벌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나라가 한국의 농업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의 한국의 농업 한류가 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